안녕하세요. 오닉스 코리아 천안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신차 패키지 하면서 신차 검수부터 그 다음에 윈도우 틴팅, 블랙박스 뭐 이런 거 PPF 시공이랑 썬팅 같은 거 다 전부 다 시공해서 신차 패키지로 작업을 해서 출고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소렌토 차량 입고된 거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차 검수는 저희가 광택 작업을 전문으로 많이 했었기 때문에 도장면의 결함들은요 거의 100% 다 잡아요. 그래서 모서리 찍힘이나 그다음에 이런 가니쉬 같은 거 이런 부품들을 조립하면서 찍히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스크래치가 났거나 그리고 부분 도장을 해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네이버 카페에 보면 신차 결함이라는 게시판이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가 인수 거부했던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불량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그 결함이 있는 상태로 차가 입고가 되는지도 많이 설명해놨고, 인수 거부됐던 사례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광택할 때 사용하는 측면 등을 옆으로 비춰서 이렇게 180도 각도로 가까이 볼수록 스크래치가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완전히 미세한 것들까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는 거고요. 요즘에 유리 부분도 스크래치가 난 상태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틴팅 작업하기 전에 꼭 꼼꼼하게 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크래치가 있는 상태로 썬팅하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시공하면서 스크래치를 냈다고 판단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틴팅하기 전에 꼭 점검을 해야 돼요. 유리 스크래치 상당히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꼼꼼하게 좀 봐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구동액이나 이런 요즘에 이슈가 있었던 게 이 클립이 좀 덜 체결돼가지고 구동액이 새거나 뭐 연료 쪽에 체결이 잘 안 돼서 연료가 새거나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부 쪽에 부식은 조금씩 돼 있어요. 원래 신차들도 여기가 알루미늄 서브 프레임이 알루미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용접 부위에 부식이 이미 진행되는 상태가 많은데 좀 깨끗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신차 검수는 저희가 리프트를 띄워서 하부까지 다 봐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시야에 잘 안 보이는 그 문짝 하단 쪽 이런 부분들도 리프트를 띄워서 좀 잘 봐드렸습니다. 틴팅 작업하기 전에 다 유리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작업을 하는데, 어차피 패키지에 유리막 코팅이나 이런 광택 작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차를 완벽하게 디테일링 세차를 진행한 다음에 썬팅 작업을 진행하고요. 이 철분 제거들도 뿌려서 철가루들, 공기 중에 이제 철가루들이 날아다니는데 그런 것들이 도장면에 앉게 되고, 그게 이제 공기 중에 수분도 있고 막 비도 맞고 이러면 그 철가루들이 미세하게 있다가 나중에는 부식이 돼서 덩어리로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도장면 파고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미연에 철분 제거제를 사용해가지고 다 녹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씻어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제규어 5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차종별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완전히 깨끗하게 그 유리 모양이 완벽하게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재단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풀재단을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시공을 하고, 그 유리 끝단 같은 경우에는 그 손목을 붙인 다음에 유리보다 살짝 위로 올려서 붙여요. 올려서 붙인 다음에 다 말린 다음에 유리 끝단에 완전히 딱 맞게 이렇게 쉐이빙을 쳐가지고 옆에서 창문 열어놓으면 썬팅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원래 색깔이 컬러 유리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시공을 할 거예요. 근데 워낙 컴퓨터로 자르면 데이터가 워낙 잘 맞기 때문에 한 0. 몇 mm만 딱 내려가지고 시공하고 물만 쫙 빼면 바로 끝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완전히 커팅을 해서 작업을 해드리고 있고요. 완전히 이 옆에 보면 완전히 이 옆에 유리가 두께 부분만 보이고 이쪽 면은 완전히 끝단까지 다 시공이 된 거예요. 그렇게 시공을 해드렸고, 뒷유리도 요즘에는 한 판으로 시공을 하는 건 당연하겠죠. 요즘에 프리미엄 매장에서 나눠서 시공하면 이제 성형이 필요가 없긴 한데, 나눠서 시공하면 나중에 이 티가 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한 판으로 시공을 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게 열선 성형할 때 이게 필름을 반듯하고 그 다음에 유리는 이제 라운드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성형을 해야 돼요. 열을 가해서 필름을 그 차의 모양에 맞게 성형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대부분 이제 장갑이나 목장갑이나 뭐 도구들을 이용해서 열을 가한 다음에 문질러 가지고 모양을 잡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본드에 손상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는 터치를 아예 안 하고 성형하는 거, 그게 바로 저희가 맨날 강조하는 시인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전면도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쪽에는 비닐 커버링을 해서 또 물이 유입이 안 되도록 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전면 유리도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듯한 필름을 올려놨을 때 시공이 안 되기 때문에 겉에서 미리 작업을, 모양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그 안에다가 이제 시공을 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커팅하는 방향에 따라서 틀리고, 그 다음에 이 성형하는 기술에 따라서 시인성이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매장 오시면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분들이나 이런 것들 통화 내용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설명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필름을 성형할 때 열을 가하면서 손을 대지 않는다, 터치를 하지 않으면서 성형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보호 커버링도 깔끔하게 해놨고요. 이렇게 해서 전면 시공하고 썬루프까지 다 시공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썬팅 작업 말고 네, 다음은 휠하우스 3중 방음이랑 하부 언더코팅인데요. 언더코팅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처음에 이제 방청 목적으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하부의 부품들을 이제 문제없이 쓰시려고 방청 목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행하면서 소음을 억제하기 위한 방음 목적으로 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공은 방음 목적으로 하는 저희 하이브리드 실런트 작업, 그 다음에 하부 3중 펜다하고 휠하우스 방음 작업을 했고요. 일단 휠하우스를 탈거를 하면 이렇게 모노코크 바디가 노출이 되죠. 이 상태에서 시공 부위를 깨끗하게 닦아줘야 돼요. 신차라고 해도 이제 이물질이나 뭐 기름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립할 때 이제 조립을 용이하기 위해서 이제 방청제 같은 게 뿌려지는데, 그런 방청 윤활제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닦아야만 시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부 쪽 부분도 깨끗하게 닦고, 저희 알루미늄 재진 패드예요. 이게 겉에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는 이제 고무 성분에 접착을 할 수 있게 패드로 되어 있는데, 이 패드를 진동을 잡아야 될 부분하고 그 소리를 차감할 수 있는 부분에 휠하우스 쪽에 부착을 합니다. 이미 이 부분 폴리머가, 순정 폴리머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착이 안 돼요. 나중에 다 떨어지기 때문에 꼭 철판만 노출되는 부분, 그 부분에 시공을 하고, 자세하게 보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반으로 조금 공간들이 있잖아요. 이 공간들을 일부러 낸 거예요. 한 번에 통으로 붙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공하는 이유는 이 위에다가 하이브리드 실런트를 도포를 해서 이 패드가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이 스테빌라이저 링크는 뭐 동호회에서 보시면 가끔 공동구매 막 하고 이러는 거 있어요. 알루미늄을 이렇게 체결해 가지고 진동을 잡는다는 그런 것보다도 진동 댐퍼 역할을 하는 건데, 저희 재진 패드 감아 놓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만 감는 게 아니라 이 부분하고 스테빌라이저하고 쇼바 하단 부분 붙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순정 쇼바 옆에 여기가 진동 댐퍼거든요. 이게 이제 진동이 오면 얘가 좀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쪽 부분보다 더 하단 쪽에, 실제로 이 허브 쪽에 전체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로우암, 뭐 오무기어 쪽, 스테빌라이저, 링크, 쇼바 하단 이쪽에 다 힘을 받기 때문에 다 충격이 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진동 댐퍼 역할을 하도록 패드를 부착해서 말아서 붙인 거고, 이쪽 오무기아 쪽은 나중에 얼라이먼트 볼 때 이쪽 볼트를 조정을 해서 핸들 그 풀어진 거를 잡아주는데, 그쪽은 볼트를 조정할 수 있게 완전히 여기 다 덮어버리지 않고 나중에 수정하기 편하도록 그 부분은 감아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알루미늄 패드를 부착을 했고요. 그리고 시공하기 전에 도장면에 이제 제품이 뿌려지거나 묻으면 안 되기 때문에 커버링을 풀로 해줬습니다.
저희 오닉스 코리아 하이브리드 실런트고요. 휠하우스에 분사되는 것만 한 12개 정도? 그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뭐 워낙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줄여가지고 얇게 뿌리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아시다시피 시공 단가가 뭐 많이 저렴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비싸지도 않지만 진짜 제대로 시공하고 그 방음 목적을 할 수 있게끔 시공하지 않으면 시공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시공하고 그에 합당한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 단가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실런트 도포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휠하우스 커버에 이쪽 고밀도 흡음재, 일반 흡음재가 여기 소개되어 있는 게 보일 건데 이 흡음재를 덮어서 이중으로도 작업을 하고요. 이렇게 작업을 해도 충분히 조립이 돼요. 안에 공간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흡음, 차음, 그 다음에 방진,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시공입니다. 그래서 3중 방음이고요. 알루미늄 자체도 2중인데 그렇게 되면 뭐 몇 중이 되는지 뭐 엄청 많게 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패드에 진동하고 진동 잡는 거,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차음 역할을 하거든요. 그 위에 하이브리드 이 실런트 작업도, 실런트 자체도 이제 방음제로 쓰이는데 이거를 도포해서 평생 떨어지지 않게, 이건 평생 보증되는 제품이에요. 시공이에요. 그리고 커넥터 쪽은 나중에 또 수리하거나 이럴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놨고요. 쇼바도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뭐 시공이 돼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 안쪽에 보면 실린더가 있거든요. 이쪽은 코팅제가 유입이 되면 실린더가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알고 시공하는 데에서 맡겨주셔야 돼요. 팔을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부 패널도 흡음재를 밀착을 했는데, 특히 이 삼각 패널 있잖아요. 이게 휠하우스랑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이렇게 휠하우스가 연결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제가 입증해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네시스 DH 때 G80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OA를 쉽게 교환할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는데, DH는 이게 구멍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오일을 갈 때마다 이거를 떼야 돼가지고 G80 걸로 바꾸면서 흡음재를 안 넣었었는데 엄청나게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흡음재 넣고 조립을 해줬죠. 제가 타던 차. 그리고 여기 하부 쪽에 보면 이 프로펠러 샤프트에 연결된 이제 디퍼런셜에서 이제 이쪽에 드라이브 샤프트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시공이 되면 안 돼요. 이 반대쪽도 그다음에 시공이 되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서 시공이 되지 않게 보호해 준 다음에 시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 커버들도 다 떼가지고 시공한 다음에 다 마른 다음에 그 다음날 조립이 됩니다. 여기도 프로펠러 샤프트인데 이것도 시공이 되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볼트류는 다 나중에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커버링을 해줬고요. 이렇게 시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도어 방음은 도어 모듈을 분리를 해야 돼요. 이 도어 모듈을 분리를 하려면, 이게 이제 도어 모듈인데 스피커 달려있고 윈도우 창문 올렸다 내렸다 하는 모터 달려있고 이런 모듈인데, 이거를 탈거를 하려면 외부에 있는 캐치를 탈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잠금장치, 레치라고 하는데 잠금장치도 해제를 해야 되고, 유리도 빼야 되고, 그래서 이 탈거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번거롭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시공을 이 유리기어 요거 판넬 뭐 도어 모듈에다가 재진 패드를 붙이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하면은 이 음악 소리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더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블루투스 통화하는 내용이 밖으로 다 나갈 수도 있어요. 시공을 제대로 해야 되고 도어 모듈을 분리를 하면 이렇게 철판이 나와요. 여기에다가 알루미늄 패드를 붙이는 거죠. 요렇게 하고 나서 아까 휠하우스 하는 것처럼 폴리머를 쏘는데, 이렇게 한 상태에서 폴리머를 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단은 차음 역할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옆에 자동차가 스쳐 지나갈 때 반대쪽 차선에서 차를 칠 때 휙휙휙 바람 소리 나잖아요. 요거 시공하면 소리 안 납니다. 차 지나가는 소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음 차단하는 효과도 있고, 주행하면서 바람 소리도 도어 쪽으로 거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도어 방음을 하시는 경우는 제일 처음에 소음 감소, 그 다음에 풍절음도 많이 줄고요. 도어를 만약에 옆에 문을 이렇게 문콕 하는 것처럼 때리잖아요. 그러면 철판만 있을 때는 잘 휘어져요. 근데 이 알루미늄 패드가 도어 전체를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문콕도 웬만하면 잘 안 생깁니다 이게. 그리고 그 위에다가 폴리머 시공, 이렇게 시공을 하기 때문에 이 폴리머가 굳으면 고무처럼 탄성이 있는 딱딱하게 고무처럼 굳어요. 그래서 이 폴리머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가격대도 제가 다 알고 있고, 근데 저희 제품이 2배 이상 고가의 제품입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굳었을 때 탄성이 자동차가 움직이는 정도만 버티면 되거든요. 탄성은 무한정 쭉쭉쭉 늘어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장면에 붙었을 때 단단하게 쫀쫀하게 움직이면서 최대한 단단하게 굳어야 돼요. 그래야 진동을 잡거든요. 그래서 순정 휠하우스 근처에다가 뿌려진 제품들 보면 완전히 단단한데 완전히 경화된 상태도 아니죠. 그런 상태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요구를 해서 특수로 제작을 한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 시중의 제품하고 차원이 틀린 거예요. 진동 잡아주는 게. 자, 이렇게 시공이 됐고요. 이따가 제가 만져본 것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도어 쪽에 이게 고밀도 흡음재는 이제 도어 트림 쪽에 시공이 되는데 순정 도어 트림에 이미 돼 있어요. 이미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더 강화해서 한 겹 더 붙이는 거죠. 이 속에는 요 정도 라인에 순정 흡음재가 돼 있어요. 순정 흡음재 사진이 없나? 여기 있네요. 네, 여기 보면 도어 트림 이렇게 도어 핀을 감싸서 된 게 아니라 이 도어 안쪽으로 돼 있어요. 안쪽으로. 이 부분도 안쪽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시공한 거 보시면 도어 핀을 감싸고 있죠. 이렇게. 이게 무슨 차이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얘가 도어 핀이 헐거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잡소리가 나는데 이 도어 판넬에 도어 트림이 부착을 할 때 그 사이에 흡음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시공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도어 핀이 헐거워질 일은 거의 없지만 잡소리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립도 지금 이 순정 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다 빼내고 저희가 신품으로 다 바꿔서 끼울 거예요. 이게 지금 버려지는 거고요. 저희는 신품을 구입을 해놓고 이거를 교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몇백만원치 사놓고 쓰고 있어요. 이렇게 수제작으로 한 땀 한 땀 잘라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완벽하게 맞죠. 자, 도어까지도 끝났어요. 도어 방음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광택하고 유리막 코팅이 들어가는데, 신차 때에도 광택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매장에 오시면 그 차이를 완전히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여드릴 거고, 저희 네이버 카페에 보면 신차 광택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신차라고 해서 도장면의 완벽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유리막 코팅이라는 거는 도장면 보호 목적으로 시공을 하거든요. 근데 도장면에 결함이 있거나 광택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붙이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광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결점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코팅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신차 때 광택을 하는 거예요. 도장면이 로보트가 미리파된 입자를 날려서 이게 분사를 하거든요. 그 분사한 것들이 이제 위에 표면에 쌓이면서 도장면이 투명하진 않아요. 홈탁해요. 그래서 광택 작업을 해서 투명하게 만들어 놓고 그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코팅을 하는 겁니다. 광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BPF도 같이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BPF 시공을 이 컴퓨터 재단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그 차종에 맞게 모양이 따져서 나와요. 그걸 갖다 붙이기 때문에 차량에 칼질 안 합니다. 칼질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의 좀 장점이고, 황변에 대한 것도 3년간은 보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극한의 자외선에서도 3년 동안 변화가 있거나 누렇게 변해서 보기 흉해지거나 그러면 보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컴퓨터 데이터 시공이 좋은 게 뭐냐면 이 도어컵이 좀 모양이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 그대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깔끔하죠. 도어 엣지도 깔끔하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사이즈로 내려가야 잘한 거거든요. 도어 엣지는. 다음은 블랙박스 작업입니다. 블랙박스는 요즘에 최신으로 나온 제품들로 구성을 해서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구형 제품은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아이나비의 최신 제품이었고요. 설치할 때는 이런 그 배선유들이 그 잡음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설치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전기가 잘 통하는
접지 볼트에다가 충전을 해가지고 접지를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거기다가 이제 듀얼 휴즈 단자도 사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설치를 하는 거는 뭐 간단하게 블랙박스가 작동만 하게 설치하는 것과 프리미엄으로 설치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듀얼 휴즈 단자를 사용해서 그 작업을 해야지만 블랙박스가 문제가 있을 때 블랙박스만 휴즈가 나가게 되고, 기존에 사용하는 정션박스에서 어떤 걸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전동 시트 걸 많이 사용하는데, 전동 시트가 제대로 작동하고 전동 시트가 문제인지 블랙박스가 문제인지 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듀얼 휴즈 단자를 꼭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공은 가죽 보호 코팅을 시공을 해드렸는데, 요즘에 나파 가죽으로 출고를 많이 하고 실내를 좀 밝게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내가 이렇게 인테리어 쪽으로 효과가 밝은 시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예뻐요. 그리고 예쁘고 보기도 좋고 한데, 문제가 나파 가죽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가죽 보호 코팅을 하지 않으면 금세 해치게 되고, 이 화이트 컬러나 이렇게 밝은 베이지 컬러를 해보신 분들은 절대로 나중에는 이 색깔을 선택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하시는데, 그거는 간단합니다. 가죽 보호 코팅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 컬러로 선택하실 거예요. 저도 다음에 차를 사게 되면 베이지 컬러로 충분히 사고 깨끗하게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공된 제품은 아우토 슈첸이라는 제품이고요. 저희가 가죽 코팅을 시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여러 제품을 다 테스트를 해보고 엄청 3년 정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가죽 코팅을. 근데 이제 시공이 효과가 아예 없는 제품들도 상당히 많았고, 네이버 제품들 중에서. 그래서 진짜 가죽 코팅을 진짜 많이 시공을 했었는데, 정식적으로 저희 매장에서 가죽 보호 코팅이라고 시공했던 거는 아우토 슈첸, 그 다음에 유지 코팅, 그 두 가지인데, 유지 제품은 가격대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시공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50만원 넘게 시공을 코팅제가 30만원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공도 워낙 좋긴 한데, 제가 가격대도 괜찮고 시공 효과도 되게 좋은 제품을 찾아서 아우토 슈첸이라는 제품을 시공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공 이제 제품도 중요하지만, 시공을 어떻게 전처리를 깨끗하게 하고 시공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격으로만 접근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신차 때 준비하는 매뉴얼대로 클리닝을 하고 탈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팅이 들어가는데, 코팅은 여러 번 레이어링 하면 좋긴 해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면 좋은데, 코팅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차 패키지 때 30만원에 해당되는 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3번에서 4번 정도 레이어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보통적으로 사용하는 양보다 좀 더 많이 쓰기는 해요. 그래서 신차 때 지금 시공되는 거는 아우토 슈첸으로 시공을 많이 한다는 거. 유지 코팅을 원하시면 또 그것도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시트 4인 시트 기준으로 제공이 되는 거고, 패키지 시공에는 또 추가로 원하실 때는 3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더 레이어링을 더 원하시면 코팅제 값을 더 추가로 주시면 얼마든지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죽 코팅에 대해서 한마디 또 해드리자면, 가죽 코팅은 한번 시공하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차주님들은 한번 시공하면 몇 개월이나 가나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몇 개월 가는 게 아니고요. 시공을 해놓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깨끗하게 닦아드리고, 그 다음에 또 레이어링 리터치 해가지고 다시 코팅해 드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처음 시공에. 그래서 매번 이제 오염이 됐다 생각할 때는 한 번씩 방문해서 메인터넌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비는 5만원이니까요 처음에 시공해 주신 분들 한해서 방문해 주시면 클리닝하고 다시 또 코팅 해드리는데 5만원 받고 시공해드리니까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타시다가 오염이 됐다 싶으면 한 번씩 오셔서 메인터넌스를 받으시는 겁니다. 밝은 컬러의 차량들은 꼭 이렇게 가죽 보호 코팅을 시공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소렌토 차량이 입고가 돼서 신차 검수와 패키지 작업을 완료를 했는데요. 저희한테 이제 시공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매장이나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받고 나서 작업을 의뢰를 해주시면 되고요. 품질에
진심으로 진짜 품질 위주로 작업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시공이 엉뚱하게 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대표들이 직접 시공을 하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닉스 코리아 천안점이었고요. 다음번에 다른 시공할 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